또 하나는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인데 촬영의 현장에 있을 만큼은 이 감독의 시뮬레이션, 상상을 통한 시뮬레이션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상이 없고 시뮬레이션이 없으면 카메라는 움직이는 대상을 계속 따라다니기만 합니다. 그것도 와이드한 샷으로 프레임이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포착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CCTV가 조금 더 개발된 조금 발전된 CCTV일 뿐이고 미학적 선택은 아니죠.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일상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보여요. 이렇게 화장실을 가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디서 서서 먼 산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내가 촬영하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다음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또는 오늘은 한 바퀴 산책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시뮬레이션이 조금 더 머리를 앞서가고 있으면 내가 카메라가 어느 포지션에서 어떻게 찍고 어디서 때로는 프레임 아웃까지 시킬 건지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거칠게 말해서 그 머리를 쓰면 몸이 덜 피곤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언제 스탑 버튼을 누를까 모르고 계속 따라가기만 하는, 거의 뭐 노동력만 의존하는 그런 촬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 시뮬레이션은 내가 바짝 깨어서 이렇게 정신이 깨어서 머리를 계속 쓰면서 촬영을 포커싱을 하면서 할 때 되게 놀라운 이미지까지도 포착을 하게 되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량성, 컨셉 이러한 것들이 정해져 있고, 카메라를 촬영하는 당시에서는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 거야, 저렇게 나갈 거야, 이 다음엔 멈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는 어느 정도 미학적인 선택을 먼저 앞서서 하게 된다는 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타성에 빨리 졌거든요. 그냥 하루 이틀 나가다 보면 금방 긴장을 놓쳐버리고 그냥 움직이면 버튼 누르고 앉아있으면 스탑을 해버리는 이런 것들은 미학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백날을 찍어도 사실은 어떤 걸 건지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이 터진다 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팔로잉 하겠죠. 하지만 거꾸로 일상에서의 뭔가를 몰고 어떤 걸 포커싱 하려고 할 때는 나도 포커싱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치 이 미지근한 이 온도에서도 이 뭐랄까요, 그 돋보기로 포커싱을 하면 불이 나듯이 우리의 일상들도 대단히 스토리텔링적이지 않거든요. 항상 일상이에요. 사실은 항상 촬영하러 가보면 그 일상인데 어떤 초점을 맞출 때 그거는 이야기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촬영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 머리가 먼저 상상을 통해서 이 일상에서 담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한 번은 옛날에 초창기인데요. 제가 지하철 행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게 됐어요. 그 당시에 지하철 행상을 하는 분들이 당신이 노출되는 걸 원치 않죠. 왜냐하면 이게 그 공공 장소에서 어떤 이렇게 매매를 하고 한다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음성적인 직업이죠. 왜 당신들이 노출된다는 끔찍하게 싫어해요. 그 섭외 과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촬영에 응해줄까라는 생각이 전환을 좀 하게 됐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왜 필요해요라는 입장이 그분들한테 먹힐 이유가 없죠. 거꾸로 그분들은 왜 내가 촬영을 응해줘야 되지에 대해서 내가 답을 얻지 못하면 섭외가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생각을 하다가 재밌는 게 조금 지하철 행상 중에서 베테랑 같은 분들은 소위 바람잡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들어가면 오늘 뭐 이게 계산기를 팔러 왔다 들고 왔으면 옆에 앉아 있던 분 중에서 여기요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누군가 지하철 행상에서 뭔가 산다는 게 부끄러운 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먼저 뭐 물꼬를 터주는 사람이 바람잡이 역할을 해요. 일당을 받고 하는 분들인데 그 매일매일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 질문 하에서 어느 날 보니까 바람잡이가 바람을 놨네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따라다니고 있다가 제가 처음으로 여기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줄 모르는 게 내가 출연 거부를 했는데 불구하고 왜 자꾸 따라다니냐. 어쩔 수 없이 그냥 저한테 물건을 주고 저도 돈을 줬어요. 다음 칸으로 넘어갔을 때 똑같이 여기요 하니까 또 물건을 주고 받고 이러다 보니까 세 칸 네 칸 되니까 정말 제가 바람잡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반나절 동안 계속 물건 주고 받고 하면서 그날 매상이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돌아와서 하신 이야기가 그래 뭘 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걸 왜곡해서 촬영할 생각도 없고 아주 처절하게 표현할 생각도 없고 있는 그대로 표현할 건데 보시고 나면 분명히 제 의도를 아실 거다 하고 설득을 했죠. 그 설득의 결과로서 그분이 정해준 게 이거를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한테 불법을 선언하는 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쳐다보기 때문에 잘 사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딱 4칸을 이동할 동안만 촬영할 기회를 주겠다 하고 다음날 오라고 했어요. 근데 4칸 동안에 이분을 일상을 다 찍어야 된다는 게 불가능했죠. 이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촬영 컨셉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저 혼자만 촬영하는 입장이라 조감독하고 그래서 이 4칸을 어떻게 분할을 해서 촬영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웠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4칸 동안에 이게 지하철 행사하는 행동이나 이런 액션들은 비슷하겠죠, 그죠? 반복적이고 받는 사람도 반복적인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 건가 했을 때 첫 번째부터 계속 찍고 누가 사면 또 받아 찍고 이렇다면 똑같은 샷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컷은 풀샷, 두 번째 컷은 인물 중심, 인물이라는 게 주인공 중심, 세 번째 컷은 리액션, 네 번째는 타이트하게 컷마다 컨셉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편집을 했으니까 그게 총 한 5분쯤 나오게 됐네요. 사실 판거를 다 친다면 20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촬영 분량이 20분이 안 되는데 촬영을 조밀하게 잘 시뮬레이션 해갖고 찍었을 때 대단히 매력적인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생각과 준비를 했을 때 촬영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보다 미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다큐멘터리가 노동에 기반한 일이라고 해서 단지 생각 없이 노동을 반복하다 보면 축적되어서 뭔가 나온다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학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아닌 다른 촬영 감독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대체 가능한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바라봐, 나는 이렇게 뽑아낼 거야. 이런 그 미학적 선택이 될 때 나의 존재 이유가 생기는 거고 작가의 위상이 생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촬영에 임하는 시간만큼이나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컨셉들을 계속 고민하는 것.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는 그냥 타성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버튼을 누를 게 아니라 생각을 빨리 앞서서 생각할수록 훨씬 더 풍부한 샷들을 얻어냅니다. 이게 제 경험에서 나온 부분입니다.